마이코 베론이라는 정치사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The New Americans, 새 미국 사람이라는 책을 저작했습니다. 이 책에는 세 가지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데 1900년경의 아이리시 이민과 현재의 흑인을 비교 연구했고, 또 둘째 번에는 1900년경의 이탈리안 이민과 현재의 라티노 이민들을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번이 1900년경의 유대인 이민과 현재의 동아시아 이민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들 사이에 유사점이 많고 또 과거 이민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현재의 이민들도 성공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태리안과 라티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리안들은 1890년에서부터 1924년 사이에 약 500만 명 정도가 미국에 이민을 했습니다. 이 중 80%는 남부 이태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태리라고 해도 남부 이태리 사람들은 조금 수준이 떨어지고 북부 이태리 사람들은 조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이태리안 이민들은 90%가 주로 동부의 대도시에 정착했습니다. 말하자면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이런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도 보면은 사우스 필라델피아, 남부 필라델피아에 가면 그 이태리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고, 그게 이태리안 마켓이라고 해서 이태리 사람들이 주로 이태리 사람들이 장사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1963년에 왔는데, 미국에 왔다기보다 필라델피아에 왔는데, 그때는 한국 식료품 살 곳이 없었습니다. 차이나타운에 가면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원동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로서리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은 동양식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태리안 마켓에 가면은 그 이태리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의 음식이 조금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한국 음식을 식료품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태리안들이 이렇게 동부의 대도시에 많이 와서 살았습니다. 라티노들은 1903년에서부터 1964년 동안에 이민 온 사람들이 80만 명에 불과합니다. 별로의 이민을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1965년에 미국의 이민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약 1,000만 명이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 명 중에서 50%는 멕시코 사람들입니다. 2000년 현재 이 라티노 사람들 3분의 1이 캘리포니아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텍사스, 뉴욕, 뉴저지, 플로리다, 일리노이 이런 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리안과
라티노 사이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천주교 교인들인데 개신교 사람들은 교회를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기보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개신교 교인들은 교회에서 헌금이나 좀 하고 하면은 오히려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교회에서 큰 소리도 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일반 교인들이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위에 있는 신부님들이 전부 통치를 하고 교인들은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세례를 받고 뭐 그런 성찬 예식에 참석하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주교회를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정부도 권력기관입니다. 그리고 일반 공공기관들 이런 거를 신용하지 않습니다. 이태리안 사람들이나 라티노 사람들은 교회나 정부나 공공기관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건 신용할 곳이 못 된다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고 일반 백성들은 돌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가족 전체가 한꺼번에 이민을 오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만 옵니다. 남자들만 미국에 와서 미국에는 아무래도 돈 벌기가 쉬우니까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이제 자기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고 또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해가지고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은 본국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살다가 돈이 다 떨어지면 또 미국에 옵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돈 벌어서 집에도 보내고 저축도 하고 했다가 또 본국에 돌아갑니다. 이런 거를 몇 번 되풀이하다가 그 다음에는 가족 전체를 다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태리안이나 라티노나 가족 관계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자의 위치는 아주 높습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그 집안에서 남자는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부도 별 하질 않았고 또 돈도 없기 때문에 비천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여자들은 나가서 일을 하지 않고 주로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고 살림 살고 했습니다. 이태리안들은 1910년 현재까지 1910년 현재 이태리안들은 59%가 육체 노동자였습니다. 또 23%는 장인들이었습니다. 장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는 별로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만은 영어로는 크래프트맨, 말하자면 그 댐쟁이, 도배쟁이, 옹기쟁이 이런 쟁이들이 그 장인입니다. 조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한국에서 개신교 교인들을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쟁이라고 하냐 할때면 개신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전도를 했는데
주로 하층 계급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쟁이들, 땡쟁이, 도배쟁이, 옹기쟁이, 온돌쟁이, 벽돌쟁이, 이 쟁이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와 반대로 천주교는 한국에 들어와서 상층 계급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는 한국에서 천주학 또는 서양에서 왔다고 해서 서학 이렇게 학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높였습니다. 천주학, 서학을 믿는 사람들이라 그건 천주교인들입니다. 그러나 개신교 사람들은 쟁이, 예수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좀 이야기가 탈선을 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이태리안이나 라티노들은 이런 쟁이들이었습니다. 전문 직업을 가지거나 또는 뭐 세일즈맨 같은 이런 사람들은 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규모 자영업을 한 사람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술집, 식료품 가게, 이발소, 구두수선, 복덕방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는 건 주로 이제 그 이태리안들이고 라티노들의 직업을 보면은 라티노들은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라티노들은 고용주에게 대단히 잘 복종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 라티노들은 교회도 믿지 않고 정부도 믿지 않고 공공단체도 믿지 않고 심지어는 노동조합도 믿지 않습니다. 레이버 유니온이라고 하면은 그 보스들이나 그 사람들 노동자들 봉급에서 회비라고 해가지고 떼가지고 자기네들 잘 살았지 노동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자기의 고용주하고 소규모의 말하자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중소기업 주인하고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필라델피아에서도 보면은 한인 업체에 이 라티노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가령 그 한아름에 간다든지 또는 그 한국 식당에 가면 라티노들이 거기에서 허들의 일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주인이 자기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주고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주 복종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이 라티노들을 잘 이용하면은 피차 도움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직업상의 기술이 없기 때문에 건설업 노동자들이 많고 또 청소부 정원사들이 많고 또 육류공장 같은 데에서 직공 일을 하는 사람, 식당에서 자벽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매 판매점에서 자벽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정된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5년 현재로 뉴욕 40세 이하의 이태리안 가정은 93%가 남자 가장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한 가정에 남자 가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흑인들이나
또는 그 소수민족들 간에는 그렇게 안정된 가정을 가진 인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998년 현재로 라티노 가정에서 56%는 결혼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흑인들은 1998년 현재로 결혼한 부부가 있는 가정이 31%밖에 안 됐습니다. 백인은 47%밖에 안 됐습니다. 이와 같이 라티노들은 가정 관계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태리안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아시아인과는 아주 차별이 나죠. 유대인과도 차별이 나고. 이 사람들은 아이가 자라나면은 취직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공할 기회가 별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태리안들의 예를 들면은 1910년 현재로 14살에서 벌써 18살 사이에 아이들 31%만이 학교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이리시는 그래도 48%, 주이시는 56%가 학교에 등록을 하고 있는데 이태리아는 31%밖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티노는 1998년 현재로 25세 이상 되는 사람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흑인은 76%입니다. 그러니까 흑인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백인이 84%입니다. 이태리안들은 다른 민족, 다른 인종하고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기 시작한 것이 1세, 2세 지나고 3세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1979년 현재로서는 상당히 많은 이태리안들이 다른 인종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태리안들이 제2차 대전 이후에 많이 미국에 동화가 됐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전쟁에 가서 다른 백인들하고 같이 전쟁에서 싸웠는데 전쟁에서 싸우면서 이제 그 동료 군인들하고 사귀어 보니까 다른 백인들도 자기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인간성이 가진 사람들이고 해서 거기에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대한 후에 그 미국의 GI 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제대 군인들은 그 대학 가면은 대학 다니는 비용을 정부에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태리안들도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1940년 현재로 이태리안들 대학에 가는 것이 15%밖에 안 됐는데 1954년에는 30%, 1960년에는 38%가 대학을 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진보가 됐습니다. 1960년대에 이태리안들의 평균 수입이 미국의 평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태리안들도 완전히 이제 미국에 동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완전히 동화될 때까지
80년이 걸렸습니다. 라티노들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 라티노들이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도 영어를 그렇게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중언어 교육입니다. 미국에 있는 라티노 정치가들이 이중언어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라티노 사람들에게, 이민들에게 우리는 미국에서 살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원래 사용하던 스페니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마치 한국 사람들이, 한국 이민들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한국말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듯이 이 라티노 정치가들이 그러한 스페니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중 언어 교육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라티노 부모들은 이중 언어 교육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왕 미국에 와서 사니까 아이들이 영어를 잘해야 된다. 영어를 잘해야 살아나갈 길이 생긴다고 해서 미국에 와서까지 스페니쉬 공부할 필요가 없다.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정치가들이 막 그 이중 언어 교육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제 이중 언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기가 다 사라져 버리고 그 후에는 이제 라티노들도 영어를 많이 배웠습니다. 라티노들이 비라티노하고 결혼도 이제 많이 했습니다. 1991년 현재의 통계를 보면은 뉴욕시에서 멕시코 여자의 53%가 라티노 아닌 사람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해서 라티노들도 많이 혼혈이 되어 나갑니다. 베로는 말하기를 라티노들도 80년 이내에 완전히 미국에 동화가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